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사연 스토리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뒷바라지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들이 편하게 살길 바라며 제 전 재산을 털어 집 한 채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아들과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창우 씨 보호자 되시죠?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 푼 두 푼 아끼며 아들을 키웠죠. 우리 부부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모은 돈. 모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성실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도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알아보던 아들이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세로 사는 건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엔 고민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퇴직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저는 퇴직금까지 몽땅 끌어모아 아들에게 집 한 채를 사줬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들도 며느리도 저희를 자주 찾았습니다. 새 집이 생겼다고 좋아하고 이사도 도와달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잘한 선택이구나 하고 뿌듯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의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버지 올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내려가요. 제 생일이 돼도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얘, 너희 아빠인데 아들 바쁘니? 그런데 며느리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저희랑 연락하지 마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했니? 저희 이제 부모님 도움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의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저는 하루하루를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퇴직한 이후 돈을 쓸 일도 없고 사람 만날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버려진 건가? 내가 너무 쉽게 모든 걸 줘버린 걸까?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지운 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창우 씨 보호자 되시죠?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붙잡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제게 보여준 서류 한 장. 거기에는 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이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요? 네,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면서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사기를 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아드님 명의로 된 집, 이미 몇 달 전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아들에게 사준 집이 경매로 팔려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담보대출을 받고 갚지 못하면서 집이 강제 매각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 집도, 돈도, 그리고 제 마음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투자가 잘 되면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다 망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줘버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들에게 돈이 아닌 경제관념과 책임감을 가르쳤어야 했던 걸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자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